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AI 정치에 대한 얘기, AI 정치인 오죽하면은 AI 정치인까지 출마를 시키고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AI 정당까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AI 정당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허경영 같은 아저씨가 AI 정당, AI 어떤 소프트웨어 단체나 그룹하고 코옥을 하면은 뭐 인기가 급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예 아무튼 AI를 활용한 정책 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좀 한계성이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인데 AI 활용한 자치단체 결정 증가 추세예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뭔가 의사결정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총무성입니다. 여기서 2019년 10월 기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AI나 로봇 기술을 도입한 비중이 90%나 된다고요.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일본이.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97.9%니까 거의 뭐 98% 이미 도입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도입 안 하는 데가 오히려 극소수다.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그만큼 일을 하는데 뭐 굉장히 고도화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AI는 쓰고 있다. 일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RPA를 행정 업무에 도입 혹은 도입 중이라고 해요. 이미 2019년도 기준으로 이 RPA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저때 RPA를 LG전자 다닐 때구나 제법 썼어요. RPA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좀 계약직 여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업무, 단순 뭐 엑셀이나 워드 업무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RPA가 도입이 되면서 계약직 직원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양식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그 이제 사무자동화 관련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관련 자격증이 있는 계약직 직원이 굉장히 단순한 분류라든지 뭐 단순한 취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체 뭐 이렇게 취합해서 뭐 돌리고 뭐 이런 일들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뭔가를 태우거나 뭔가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세스에 뭔가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을 대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엑셀에다가 기초적인 최소한의 포맷 최소한의 양식으로 이거를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정보나 데이터만 입력을 해주면 이 RPA가 알아서 그런 분류라든지 알아서 그런 프로세스를 태운다든지 사람이 단순 노동을 하던 거를 이 시스템이 AI 시스템이 어느 정도 커버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람을 커버하는 거를 저는 겪어봤어요. RPA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이제 상정한 작업이나 일을 사람 대신 실행하는 작동 엔진이나 AI를 지칭하고요. 기계학습 같은 인지 기술을 활용한 업무 대행, 업무 대체 프로그램,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만 해도 AI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쓸 때요. 저 때만 해도 RPA 그러면은 업무 대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이제 인식을 했었고, 일반적으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은 한국도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미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계약직 직원들의 단순 반복 업무 대체를 이제 메이저 대기업들 특히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이미 2010년도 후반 제 기억으로도 2017년 18년 요때인 것 같아요. 요때부터 많이 도입을 해서 실제로 단순 노동하는 인력을 많이 줄였다. 많이 줄였고 이제 일반 뭐 정규직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이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줄이고 더 이제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미 활용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RPA를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기업보다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의회 속기록 작성. 일본이 이런 게 좀 빨라요, 확실히. 속기록 작성.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내부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민원과 관련해 시민들의 문의에 자동 응답. 이거는 거의 뭐 챗봇 이런 역할을 이미 했습니다. 일본은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입학생 배정을 AI로
해결하는 자치단체 증가 추세. 그러니까 뺑뺑이 돌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참 말 많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이 안 하고 AI가 이제 돌리는. 사실 뭐 이거는 대단한 로직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타마 씨가 이제 직원 30명이 1,500시간 할 일을 2017년에 AI 도입으로 단 몇 초 만에 해결을 했다고요. 직원 30명이 1,500시간 할 일을.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생각하면 야,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RPA가 뭔지 검색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사업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거 도입을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지역사회가 직면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AI 도입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 최장수 지역인 나가노현, 나가노현은 이제 교토대학 히타치 제작소 등과 공동으로 나가노현 지속 가능한 미래 정책 연구라는 걸 추진했고요. 2018년 3월 책정한 종합 5개년 계획에서 인구, 지역 총생산, 관광객 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화, 수익성과 창조성 높은 농업, 건강 만들기, 매력 있는 육아 지원, 평생학습, 자연환경, 지역사랑 등 키워드를 선별해서 AI로 모델링하고 계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약 어휴야 많다. 2만여 개의 미래 시나리오 도출. 이거 마치 그 뭐냐? 인피니티 워인가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보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여러 가지 막 시뮬레이션 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2만 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이후 전문가 참여 워크숍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 시나리오로만 집약. 와,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 타기를 했겠죠. 얘가 더 효율적이냐, 얘가 더 효율적이냐, 얘가 더 현실적이냐, 얘가 더 어떠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6개만 집약하게 됐고 AI가 제시한 정책을 충실하게 진행만 해 나가면 2040년 소득은 지금보다 높아지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인구 감소 또한 최소화로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AI 정책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됐으면은 사실 일본이 잘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건데 정치나 지방행정 분야에서 AI 활용은 아직 초보 단계.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과 인간이 가진 이제 비합리적인 측면, 즉 감정을 가지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국민 정서가 대체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랑 이제 AI랑 따로 놀다 보니까 국민 정서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원이나 이제 시장은 시민들의 이익을 이제 합리적으로 대변해야 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 진짜 제가 돌팔이 정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문제 해결은 못 해주고 공감만 계속 하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역할을 아직까지도 어쨌든 필요로 한다. 이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현재 인공지능에게는 이러한 역할은 기대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갑겠죠. 이게 AI 정책의 한계고 가까운 미래에는 그래도 정치권에서도 정책을 뭔가 만들거나 하는데 좀 활용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요게 있어요. 도출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정책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결국은 이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인간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 AI가 뭔가를 어쨌든 해든 후 작업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아직까지는 너무나 이제 심하다는 거고 지역 주민이나 이제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추출해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속 가능한 시나리오로 이제 도출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마지막으로 도출된 시나리오는 전문가들이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하는 거. 요까지 좋아요. 요까지 좋은데 이제 사람하고 AI하고 사람이 이제 시작하고 AI가 다시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고 또 사람이 이제 붙어서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해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요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AI가 수백 개가 넘는 변수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왜 그러한 시나리오가 요게 중요한데 왜 그러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Why? 왜냐하면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의 판단이나 결정은
블랙박스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냐, 뭐 여당이 만든 알고리즘이냐, 야당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지를 못한다라는 게 결정적으로 이게 확산되지 못한 초기 단계로만 이용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서 AI와 지식 재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